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진실을 좀 퍼뜨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MBC를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계속되고 있는 병역 관련 논란들, 오늘 진행된 얘기들 뉴스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오늘 결국에는 고소장을 냈네요. 낼 네. 거라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요. 서울 서부지검에 MBC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바로 고소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MBC가 지난 9월 1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한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왜 2013년에 이미 가짜 MRI를 제출했다라는 그 논란에 대해서 검찰 등에서 2013년에 이미 무혐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보도에 대해서 바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문제를 삼으면서 바로 오늘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좀 네. 들어봐야 될 텐데 목소리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사건 MBC 보도가 기존에 이미 이 허위사실로 판명이 난 사실을 재차 들고 나와가지고 그 일방의 주장을 왜곡 보도한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저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저 변호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비용은 또 개인적으로 다 부담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실명이 나와 있긴 하는데 아마도 변호사를 사선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수임을 맡긴 것 같지는 않고요. 평소 뜻이 같이 하거나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변호사들 본인 자체가 변호사다 보니 상당한 그래요?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본인이 변호사니까 직접 고소하셔도 모자르지 않을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아마 무료로 지원해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소송 비용을 뭐 서울시의 비용으로 쓰거나 하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 비용 자체는 서울시에서 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 시장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한국신문방송 편집회 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예. 자리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료 변론해 주실 분들 있다. 서울시 비용으로 이렇게 변호사비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이기면은 손해배상액에서 또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박원순 시장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SNS에 좀 진실을 좀 퍼뜨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던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SNS에 어떤 걸 바로 올렸나요? 박정원 앵커 옆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제가 견디면 끝난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으니 예. 바로 이 진실을 퍼뜨려 주십시오라면서 아주 누리꾼들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무근임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바로 6번째다. 6번째다. 진실을 퍼뜨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게 뭐 맞습니다. 당시의 영상들 이런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2년에 공개 검증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발표했던 해당 영상을 또 링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그 편을 들어주는 한 시사 전문 파워 블로거에 글을 옮겼습니다. 글 내용은 이겁니다. 박원순 죽이기 나선 새누리당과 MBC 왜 이래서 MBC 보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을 또 링크를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에서 6번이나 자신의 아들 그 병역 논란은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링크를 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의사분들이 지금 이 재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심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들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손정혜 변호사, 지금 재판부에서 이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는 채택한 상황이잖아요.
지난 7월에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검찰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증거 가치가 없다,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면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 소환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의 재판이 다른 부분에도 있었지만 지금 피고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증인 신청을 통해서 밝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증인 소환장이 이제 보내질 차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환장이 도착을 하면 지금 영국에 있잖아요. 박주신 씨.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꼭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일단 영국으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려면 몇 달 걸려요. 그렇기 몇 달이요? 때문에 우편이나 뭐 박원순 시장 쪽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까지 재판정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아마 상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증인 소환장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가태료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보통 실무상은 한 번, 두 번 증인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태료 재판이나 예. 감치 재판이나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재판부가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부를지 그리고 어떤 신체 감정까지 이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자, 그런데 네. 아까도 박원순 시장의 글을 보면 6번이나 이미 다 검증을 받은 이야기다. 이미 다 끝난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가 왜 굳이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건지 이미 다 끝난 얘기고 공개 검증까지 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 그 검찰에서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 지금 또 의사들 쪽에서 바로 그 증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바로 또 뉴스톱10 팀에서 예. 바로 그 박주신 씨의 그 가짜 MRI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그 의사 측의 변호사죠. 이제 차기환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재판부도 그래서 바로 영국에 있는 박주신 씨 그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소재 파악에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지금 대사관 통해서 박주신 씨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무래도 뭔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좀 더 이 의사들이 제기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논란을 끝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렇다면 주신 씨가 만약에 귀국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공개 검증 다 했는데 무슨 검증을 또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 않을 경우에 이 논란이 끝날까요? 어떻습니까? 재판이 계속 공전이 될 텐데요. 만약에 핵심 증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아마 소환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제가 재판 기록은 보진 못했지만 아마 2012년, 2013년에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 유학가 때 찍은 어떤 신체 영상하고 어떤 영상하고 좀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쪽에서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상태라서 재판부가 이 증인 채택권을 계속 유지할지 보류할지 철회를 시킬지 아니면 구인영장을 발부할지는 모두 다 재판부의 직권 판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부가 결정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여론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번 일을 명쾌하게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남희 차장. 네. 참 흥미로운 게 과거에 97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네,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요. 97년부터 2002년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런 참여연대에서 이런 걸 내걸었어요. 현상까지 내걸면서 신장이 179에 40kg대 나가는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렇게 예. 하면서 결국은 당시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아들이 신체 검사 공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랬던 박원순 시장이 좀 반대 입장에 처리됐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번 일이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까지 가기 전에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 여권에서 상당한 그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것이 현재 그 새정치연합과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강력히 대응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그 당했던, 말하자면 근거 없이 아까 공격당했던 그런 것을 막 역지사지해보는 예. 하나의 그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어떤 피해, 정말 억울하다면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97년에도 그게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씨, 예. 그 의무부사관 출신의 김대엽 씨가 제기했던 비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병역을 면제받았다라는 것이 전부 허위였음이 나중에 재판으로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 참여연대와 또 야당에서 예.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죠. 근데 그렇게 결국은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입증받은 그 이회창 씨로서는 엄청 억울했을 텐데 네. 지금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심정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쌓아두지 말고 차라리 차제에 재판부가 저렇게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차제에 귀국을 시켜서 깨끗하게 아예 그 추가로 의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 불필요하게 어떤 이미지에 자꾸 손상을 가는 이것을 차단하는 예.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은 그 수면 위로 이렇게 확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었지만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걸 박원순 시장이 MBC를 고소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사실 올라온 측면도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감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 국감이 시작됐는데 국감에서 그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치열하게 지금 문재인 대표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여당 측에서. 그렇습니다. 예. 여당에서 그 공격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소재가 될 텐데 이것을 특히 국감에서 여당이 제기하면 언론이 받아서 크게 쓰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실제와 관계없이 낙인 찍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언론 함부로 보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사실은 언론에 이제 경고를 예, 언론의 경고에서 예. 상당히 좀 보도를 신중히 하도록 약간의 그 경고를 좀 하는 의미도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빨리 와서 사실은 돌아와서 공개 검증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고 병역 면제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그 의혹을 제기했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또 그에 합당한 또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번 논란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